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을 좀 정리해 보고요. 그 다음에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F 곱하기 델타 T는 어떻게? MV 마이너스 MV 제로. 기억하시라 했죠. 여기서의 M과 V의 곱을 뭐라고 한다? 운동량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,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?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장황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하나의 언어죠, 언어.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, 이 수식을 이렇게 써놓고 이걸 내가 말로 풀었을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수식이 많이 나오니까요.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? 특히나 MV 빼기 MV0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예요? 이게 변화량이라고 하는 뜻이죠. 어떤 처음량에서 나중량까지 얼마만큼 변했는가,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이걸 또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 그 기호가 뭐죠? 그게 바로 델타죠. 델타. 예. 즉 델타 P라고 하는 거는 MV라고 하는 값이 처음에서 나중까지 얼마만큼 변했느냐, 그 변화량을 나타낸다. 근데 이 변화량은 뭐와 똑같냐면 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하는데, 힘을 작용하면 운동이 변하는데, 그 힘을 작용할 때 그 힘을 작용한 시간만큼의 시간만큼을 곱한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, 이 뜻입니다.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값이라서요, 아예 또 이걸 기호로 하나 표시하죠. I라고요. 뭐로? 충격량이라는 이름을 또 여기다 붙여놨습니다. 너무 중요하니까요. 예, 그래서 요즘 명심해야 될 거,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작용한 시간의 곱이다, 이렇게도 할 수 있고, 다시 말하면 또 이건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체에 힘을 가하고 그 운동이 변했을 때 그 운동량의,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. 충격량은요, 좀 항상 명심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. 간단한 예 한번 들어볼까요?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. 충돌. 예, 충돌이 일어나는데 항상 두 물체가 있어요. 두 물체가 있어야 충돌하죠. 예.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두 개가 등장한다. 꼭 명심하셔야 돼요. 예. 어떤 물체, 질량 M인 물체가 있습니다. 이 물체가 2kg짜리인데요. 2m/s로 와요. 근데 땅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부딪혀 되튕겨 왔어요. 1m/s로 되튕겨 옵니다.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한번 계산해 봐라. 어떻게 할까요? 물체가 받은 충격량. 충격량은 어떻게 해요? 힘과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힘이나 시간이 없죠? 뭘로 또, 근데 충격량은 또 뭘로 알 수 있어요?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즉, 충격량은 그 물체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. 그렇다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됐습니까? 나중 운동량은요, 2kg짜리가 1m/s로 왔으니까 2kg짜리가 1. 그 다음에 처음에 운동량 얼마? 2kg짜리가 2. 그래서 얼마? 2 빼기 1은 5 마이너스 2가 되나요? 네.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.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운동량 같은 경우는 방향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. 이게 그냥 2가 아니에요. 무슨 2요? 플러스 방향으로 2.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을 플러스 놨다면 플러스 2라고 표시해야 되고, 요게 되티였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왔으니까 이건 어떻게? 마이너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. 이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, 나중에 운동량은 어떻게? 마이너스 2만큼이 되고, 그 다음에 빼기, 처음에 운동량 얼마? 2는 4. 그래서 얼마? 마이너스 6. 요거는 그냥 방향을 따진다 보면 되고,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? 6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/s죠. 킬로그램 미터/s만큼의 운동량 변화가 있었다. 또는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다? 마이너스 6kg 미터/s다.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뉴턴 세크가 단위잖아요.
이거랑 다른가? 아니에요. 이 단위는 요것과 똑같아요. 똑같아요. N 곱하기 S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은 단위가 어떻다? 같다라는 거. 요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.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자습서에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2014년 3월 전국연합 고3 문제가 있습니다. A라는 물체가 있고요. 가만히 정지해 있는 B라는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EM, A는 M이에요. 그 다음에 얘가 3V라고 하는 속도로 접근해 오고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부닥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B는 어떻게 되겠어요? 꽝 부닥치면 얘는 앞으로 가겠죠. 얼마인지 뭐지 앞으로 가고 A의 정보만 좀 자세하게 나와요. 얘는 오히려 부닥치고 나서는 되튕겨가지고 V의 속도로 지금 되돌아가네요. 지금 이 상황이에요. 이때 지금 물어봅니다.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한번 물어봐요. 뭐요?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봐요. 근데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거. 이 충돌하고 나서의 B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같다. 요거를 또 한참 설명하자면 굉장히 장황해지는데 그럼 교육과정 범위 넘어가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세요. 물체 두 개가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. 이렇게 지금 일단 기억하세요. 그래서 B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게 뭐 정지에 있다지만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고 A에 대한 정보는 좀 잘 나와 있죠. 그래서 B의 충격량이나 A의 충격량이 같으니까 실제 물어보는 거는 B의 충격량이 얼마를 물어보는 건 맞지만 A의 충격량을 구하는 게 더 쉽겠죠. 그리고 얼마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냐는 운동량의 변화를 보면 알죠. 이 물체의 운동량 변화, A 물체의 운동량 변화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얼마예요? 아하, 방향이 바뀌었군요. 방향 잡아줘야죠. 여기는 플러스 3, 여기는 마이너스 V. 거꾸로 해도 돼요. 아무튼 근데 이 방향을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MV로 갔죠. 빼기 처음의 운동량 3MV. 얼마예요? 마이너스 4MV다. 즉, 총 운동량의 변화. 얼마? 마이너스 제쳐두고 4MV만큼 운동량이 변했다. 또는 A의 충격량은 4MV다. 또는 B의 충격량은 4MV다. 이렇게 지금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.